명령했죠. 나가라. 그 시설에서 나가라. 한마디로 태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하지만 뭘까요? 그들은 뭐요?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계속해서 성업을. 난 모르겠다 하면서 영업한 거죠. 그래서 결국 버거킹이 이제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다 이제 소를 제기했죠. 81년도 5월달에 제기했고, 그리고 소송 결과 어때요? 다버시 저스견이죠. 한마디로 타주 시민 사이에 이 소송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한마디로 USC 133A 그죠? 일본법에 따라서 한마디로 관할이 거기 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냐면 여긴 이 소송 자체가 이 관할이 원 관할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오리지널 저스티스가 어디 있어요? 뭐 때문에 소송을 하냐면 여기가 보니까 연방 그죠? 상표 그죠? 연방 상표 논쟁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방 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고, 왜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7만 5천 불 이상 돼야 되니까, 야 이게 좀 애매하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연방법을 근거로 해야 된다. 연방 차라리 상표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상표법을 그죠? 그런 거죠. 아주 머리 기가 막히셨네. 자, 그래서 이 버거킹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소위 피상고인 자체가 그들의 프랜차이즈 의무를 위반했다. 그죠? 연방지방법원 관할에 있는 그죠? 하나라에서 그 의무를 프랜차이즈 의무를 위반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불도 하지 않고 그죠? 한마디로 원고의 사업지죠. 원고의 사업지가 있는 플로리다에 요구하는 돈도 지불하지 않고 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y were totally infringing. 자, 불법적으로 뭘 방해하냐, 그죠? 뭘 infringing, 뭘 위반했냐면, 자, 트레이드마크와 서비스 마크를 위반했다. 계속적인 뭐예요? 허락받지 않은 운영을 통해서 버거킹, 그죠? 이건 아주, 요 밑에 하단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는 우리 소송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우리가 서비스나 이런 트레이드마크 이 소위 분쟁이 아니라 그러면 불가피하게 소송지를 한 군데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 위반이니까 이 계약 위반이 발생된 데가 어디예요? 미시간이죠. 또 사실상의 모든 버거킹의 지역 사무소에서 브레이턴에서 하고 있는 플레인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실상의 버거킹 운영 자체가 또 미시간에서 있었고, 그러면 이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시간 주의 법원에서 우리 관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거가 7만 5천 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연방법을 근거로 해야 되겠다. 트레이드마크 서비스 마크는 주로 연방법, 그죠? 연방법이죠. 이게 연방이 오리지널 저스틱이니까 연방이 관할로 되어 있어요. 연방 법원이. 그리고 나서 버거킹 뭐예요? 데미지와 인정티 릴리프와 코스 어터니 피를 또 덧붙여가지고, 야 머리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원래 모르는 사람은 이 거꾸로 가는 거죠. 이 damage, injunctive relief, cost and attorney's fee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요걸 먼저 위반했다 하고, 관할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관할과 관련된 소를 또 제기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뭘까요? Common nucleus operative fact. Same occurrence. 그 뜻은 뭐냐면, 같은 소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소송의 전략이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로리다의 관할에 있는 이제 미시간에 있는 친구를 여기다 끌어들이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뭐예요?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고. 여기선 변호사가 유명한 변호사니까 뭐예요? 트레이드마크하고 서비스, 그죠? 트레이드마크, 이 상표는 뭐예요? 그만. 서비스권과 상표권은 연방소관이죠. 그 연방소관이니까 이걸 위반하게 되면 당연하게 관할이 뭐예요?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죠.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이버시티 손해배상하려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데미지죠. 데미지인데 이 데미지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라 하더라도 플로리다 주민과 미시간 주민이 다이버시티 인정되려고 그러면, 자, 이게 뭐 7만 5천 불 이상 돼야 되냐면, 당시에 3만 불 정도니까 뭐 7만 5천 불 이상 되려고 하면 이게 힘들지. 이게 힘든 금액이니까 이거를 따져놓고, 자, 여기다 이제 원심 자체가 뭐예요? 원심에 걸어놓죠. 원심을 걸어놓고, 여기다 이제 뭐예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데미지를 집어넣고, 코스트 집어넣고, 필요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서플리먼탈 저스티피케이션. 시프로를 잘하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멋진 지금 소송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시험에 입문할 수 있어요. 응?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냥 뭐 흰 종이에 검은 글씨다 이런 것만 아는 거죠. 하여튼 그래, 하여튼 보고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뭐요? 스페셜 이제 어피런스 했죠. 스페셜 한마디로 이제 특별 출석한 거예요, 법원에. 해서 뭘 주장하냐면, 자, 그들 자체가 이제 미시간 주민이고, 또 버거킹 자체가 플로리다에서 주장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다. 미시간에 발생되는 거니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은 자신의들에 대해서 관할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이건 이렇게 시프로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연방에서는 지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신청을 이제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플로리다에는 롱암 스태츄가 있다는 거죠. 롱암 스태츄가 뭐냐? 자, 그죠? 한마디로 프랜차이즈인 비시민, 플로리다의 비시민이죠. 미시간 주민도 결국은 인적 관할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서 발생되는 소송에서, 그죠? 인적 관할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회신도 답변서 보내고 또 카운터 클레임 됐죠. 버거킹에 대한 투자법에 따라서, 미시간 투자법에 따라서 위반이다 라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또 뭐예요? 카운터 클레임이에요. 카운터 클레임.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대해서 카운터 클레임. 제3자 대해서 크로스 클레임. 여기서 지금 카운터 클레임 같은 경우도 어떤 그대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이 소송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소송 아니에요. 서플리멘탈 저지스가 아니에요. 서플리멘탈. 저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게 데미지 코스트죠. 데미지 코스트. 여기서 원 소송이 뭔데? 트레이드마크죠. 트레이드마크 서비스죠. 트레이드마크 관련된 건데 여기다가 데미지에서 코스트에서 서플리멘탈 저지스에서 여기가 이제 판사에게 지출해서 같은 거다. 이 소송에서 같은 내용이다. 지금 뭐예요? 미시간에 있는 투자법에 관련된 데미지가 또 있을 거고 또 여기서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데미지가 있죠. 데미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common nucleus, common 조작적 사실인 공통 핵.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죠? 공통 내용이죠, 안에. 여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건 금액이 7만 5천 불 안에 안 돼도 관계없어요. 7만 5천 불 안에 관계없어요. 이하에도 관계없어요. 이상일 수도 있고, 이상이라고 하면 이걸 볼 수 있지만, 이상이 아니니까 이걸 볼 수 있죠.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나도 있다. 나도 있다.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소송이, 이제 피 튀기는 소송이 된 거죠. 되면서 이제, 이 3일에 걸친 우리가 벤치 트라이죠. 벤치 트라이. 이 소송에서 뭐라고 결론 나냐면, 자, 서브젝트 매터에 대한 관할이 있다. 그리고 그죠? 또 이 소송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또 관할이 있다. 라고 다 인정한 거죠. 서브젝트 매터는 주로 어떻게 당사자에 대한 퍼스널 저리스티언에 관련된 문제고, 서브젝트 매터는 주로 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죠? 아까 했던 트레이드마크죠. 트레이드마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우리가 관할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버거에 대해서 그리고 버거킹이 트레이드마크와 서비스마크를 침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22만 8,875달러에 대해서 계약 위반에 대해서 두 사람이 피고가 공동으로 지불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놓고 법원에서 뭐라 할까요? 자, 버거킹 레스토랑 넘버가 775번이네요. 앞으로 자, 모든 키를 즉시 돌려주고 그 명령에서 퇴거 명령이죠. 퇴거 명령. 퇴거하라 라고 이제 한 거죠. 하지만 뭘까요? 계속 뭘까요? And found they have failed to prove.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입증 못한 거예요. 또 그들의 카운트 클레임에 요구하는 구성 요건에 입증 못하고, 그다음에 비용들. 한마디로 이제 이 피상고인이 이제 하급심에서 얘기할 땐 피고죠. 피고가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 소송이 이가 없다. 그죠? 아무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즈빅이 어떻게 보면